안녕하세요. 이회수입니다. 오늘도 정각 11시에 페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입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네, 민요죠. 누구나가 다 이 민요는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지구인들이 좋아하는 돈을 들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다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툇마루에 앉아서 달에다가 개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도끼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삽니다. 예, 어느 쪽 문화가 더 우스워합니까? 역시 대한민국 문화가 좀 우스워하지 않습니까? 그 정서적으로 볼 때는 툇마루에 앉아서 막걸리 한 사발 딱 들고 노래 한 자락 탁 하면서 달에다 개수나무를 심는 민족. 네,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달 싫어하는 분들 없죠. 달은 누구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은 음양 철학으로 놓고 볼 때 양의 철학인 태양보다는 음의 철학인 달을 훨씬 신봉하는 이러한 민족이겠습니다. 달, 이런 빛깔을 가지고 있죠. 네, 아름답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음보다는 양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남녀를 나눌 때 여자는 음이고 남자가 양입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내세웁니다. 양을 먼저 내세우지요. 또 밤과 낮을 따질 때 낮이 양이고 밤이 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을 먼저 얘기하고 밤을 나중에 얘기하죠.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 낮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년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음을 훨씬 신봉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음을 신봉했던 것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 제사장들은 거의가 다 태양을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가까이 가면은 개인의 힘도 강성해지고 부족의 힘도 강성해진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개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다 총괄했던, 종교까지를 총괄했던 제사장들이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태양을 향해서 태양과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반도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태양과 가까이 갈 수 없다. 이 자리가 가장 태양과 가까운 땅이다. 이렇게 하고 정착한 땅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피 속에는 다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태양을 신봉하던 철학이 음의 철학으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 모든 탄생의 모체가 음이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의 모체인 음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사실 그 태양을 기리는 추앙하는 세시풍속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월초하로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달을 신봉하는 세시풍속은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만 하더라도 86가지나 됩니다. 추석의 세시풍속까지 합하면은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햇빛과는 달리 달빛은 어둠과 함께 있습니다. 태양은 그렇지를 못하죠. 태양은 어둠을 몽땅 몰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달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합니다. 달빛은 어둠을
몰아낸다기보다는 어둠의 일부를 밝히면서 어둠에 마치 심지라도 되는 양 어둠 한가운데서 어둠과 함께 공존합니다. 달빛이 신비주의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이 속성 때문입니다.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달빛의 원흉성이 한결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단원이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달이 쟁반같이 둥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과학에서 이 얘기하는 달은 공처럼 둥글지 쟁반처럼 둥글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반드시 과학적일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국민 정서 따위 다 팽개쳐버리고 무조건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라야 된다는 생각, 이거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다. 달, 예. 누구부터 떠오르나요? 아까 잠깐 그 민조 중에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따가 이태백에 대한 얘기는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달 하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시인들이 달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과 15살 때 박목월 선생께서 그 나그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멋지지 않습니까? 15살 때 이미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분의 그 자제분인 박동규 선생께서 제가 다녔던 춘천교육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나타나실 때 바람처럼 나타나십니다. 조금 늦게 등장하시죠. 강의실에. 그리고 허겁지겁 나타나셔가지고는 백목을 딱 집어들고 커다랗게 씁니다. 휴강. 네. 그리고 그날 강의 쉽니다. 그런데 한번 강의를 시작하셨다 하면은 정말 명강이었어요. 인기짱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참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 박목월 선생의 자제분께 배웠습니다. 교육대학을 다닐 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참 멋진 시죠. 15살 때 썼다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15살 때 김소월 같은 경우에 진달래는 16세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박재삼 선생께서 누님이 돌아가셔서 그 충격으로 뒷산에 올라가서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랑이 사이로 바다를 본 다음에 마치 깨달음의 개송처럼 절창이 쏟아집니다. 마음도 한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얘기를 가을 햇빛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이윽고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죠. 15살에 쓴 겁니다. 예. 참, 대한민국은 진짜 천재들의 나라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은 비과학적인 달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것. 이거 사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서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그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 최영 장군의 노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어버이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으니 그 이름 장하도다 최영 장군. 이것도 교과서에 사라졌어요. 왜 그러느냐? 예, 경제를 부흥하려고 국가는 애를 쓰고 있는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면 경제 부흥이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예.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천에 오시면은요. 화천에 오시면은 여름에, 겨울에는 산천어 축제가 유명합니다만은 여름에 또 쪽배 축제도 유명합니다. 네. 이 쪽배 축제 때는 세계 창작 쪽배.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동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기름을 쓰거나 모타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전기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어쨌거나 인간이 동력이 되어서 가는 이동수단 쪽배 이것에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창작 쪽배 콘테스트인데 상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쪽배를 만들죠. 근데 화천강에는 원렵편주라는 배가 100척이나 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제입니다. 중국제인데 수상 바이크예요. 100척을 사들였습니다. 화천 군청에서.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이 쪽배들에다가 수상 바이크에다가 달에 관한 시들을 다 프린트를 합시다. 돛을 달고 그 돛에다가 달에 관한 시들을 다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척의 쪽배에 100편의 달에 관한 시들이 다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오시면 이 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타보시죠. 예, 굉장히 이색적이고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붕어섬 이 수상 바이크의 이름은 원렵편주입니다. 달의 한 조각으로 만든 배라는 뜻이죠. 예. 다 도시, 노란색 도시입니다. 달빛을 닮은 도시죠. 좋습니다. 아까 잠깐 이태백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달에 관한 시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을 사랑하는 시인들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이태백, 예. 당나라 때에 그 두보와 함께 양대 그 시의 그 양대 산맥으로 불리워집니다. 두보는 시성이라고 그랬고요. 시의 성인이고 그 다음에 이태백은 시의 신선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백의 생애는 방랑으로 시작하여 방랑으로 끝났다. 청소년 시절에는 독서와 검술에 정진하여, 참 새로운 사실입니다. 검술에 정진하고 때로는 유협의 무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수찬성 각지의 산천을 유력하기도 하였으며 민산에 숨어 선술, 신선의 무술 이것을 닦기도 하였으며 그러나 그의 방랑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고 정신의 자유를 찾는 대붕의 비상, 날갯짓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본질은 세속을 높이 비상하는 대붕, 꿈과 정열에 사는 늠름한 로맨티스트에 있었다. 또한 술에 취하여 강물 속의 달을 잡으려다가
익사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그냥 전설입니다. 사실은 친구 집에서 병고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정설에 가깝습니다. 한간에는 물에 빠진 달을 건지러 들어가서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친구 집에서 병고에 시달리다 죽었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술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방식과 응시의 양태는 두보와는 크게 달랐다. 두보가 언제나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인간 속에 침잠하는 방향을 취한 데 대하여 이백은 오히려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자유를 비상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는 인생의 고통이나 비수까지도 그것을 혼돈화하여 그것으로부터 비상하려 하였다. 술이 그 혼돈화와 비상의 실천 수단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백의 시를 밑바닥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협기와 신선과 술이다. 젊은 시절에는 협기가 많았고 만년에는 신선이 보다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술은 생애를 통하여 그의 문학과 철학의 원천이 되었다. 두보의 시가 퇴고를 극하는 데 대하여 이백의 시는 흘러나오는 말이 바로 시가 되는 시풍이다. 두보의 오원율시에 대하여 악부 7원 절구를 장기로 한다.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발췌한 이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왕 이백에 대해서 읽어드렸으니까 이백의 시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월하독작이라는 시입니다. 달빛 아래서 홀로 술을 마신다는 뜻이겠죠. 화간 1호주 독작무상친 겁의 요명을 대영성삼인 월기불해음 영도 수화신 잠반월장령 행락수급춘 아가월배회 아무영영난 성시동교환 치후각분산 연결무정류 상기마군한. 이거 가지고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을 들어 밝은 달 맞이하니 그림자 비쳐 셋이 되었네. 달은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그저 흉내만 낼 뿐 잠시 달과 그림자를 벗하여 봄날을 마음껏 즐겨 보노라. 노래를 부르면 달은 소성이고 춤을 추면 그림자 어지럽구나. 취하기 전엔 함께 즐기지만 취한 뒤에는 각기 흩어지리니 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귐 길이 맺어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기를. 네, 월하 제목입니다. 이 똑같은 제목으로 이태백은 내수를 지었습니다. 시를.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시가 제1수입니다. 이거 월하 독작 달 아래 홀로 술을 마시며 이런 뜻이죠. 오원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봄밤에 달과 그림자를 벗삼아 술을 마시는 낭만적 정치. 그리고 사실은 뚜렷한 벗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달을 벗을 삼아서 술을 마시는 그러다가 시를 한 수 없는 그리고 춤도 추는 이러한 전경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 화간 1호주라고 하는 것은 화하 1호주 꽃 아래
술 한 잔 또는 화전 1호주, 꽃 앞에 술 한 잔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감히 그 이회수가 쓴 달에 관한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달밤에는 모두가 집을 비운다. 잠 못 들고 강물이 뜨라까지 밀려와 해바라기 마른 대궁을 적시고 있다. 밤닭이 길게 울고 턱수염이 자라고 기침을 한다 끊임없이. 이 세상 꽃들이 모두 지거든 엽서라도 한 장 보내라던 그대. 반은 잠들고 반은 깨어서 지금 쓸려가는 가랑잎 소리나 듣고 살자. 나는 수첩에서 그대 주소 한 줄을 지운다. 네, 이회수의 졸시 입동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오늘 이회수의 돌직구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번 그 시험삼아 방송을 조금 길게 해볼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래서 한번 좀 길게 하면 어떻게 될런지 30분 좀 넘어보려고 그럽니다. 이회수의 돌직구, 누가 맞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A4 한 장 분량의 자기소개서조차 변변하게 작성치 못하는 실력으로 취업이 안 된다고 세상을 한탄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대가 회사 간부라면 금쪽 같은 시간을 악플이나 남발하는 일로 소일하는 잉여 인간을 사원으로 채용하고 싶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자소서, 자기소개서 정도는 좀 멋지게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 열심히 읽으시면 좀 문장력 늘어납니다. 필력 생깁니다. 얼마 전에 사실 저도 그 상주문화생 모집을 했어요.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받았는데 참 그 자소서 제대로 쓰시는 분들 드물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네. 이회수의 돌직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동료는 달맞이라고 하는 동료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악보하고 가사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고 한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방송 때문에 하모니카 하나 새로 샀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자꾸 여러분 보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세월호 노란 리본 손을 자꾸 들어 보입니다. 자,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다 실했게요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비단 물결 넘실넘실 어깨 춤추고 머리 감은 수양버들 검은 고 타면 달밤에 소금쟁이 매물 돈단다. 아가야 나오너라 냇가로 가자. 달밤에 달각달각 나막신 신고 도랑물 쫄랑쫄랑 달맞이 가자. 예, 윤석중 선생의 동료의 홍남파 선생께서 곡을 붙이셨습니다. 예, 한번 하모니카를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카를 불기 전에 제가 디리리 이르는 것은 사실은 하모니카 겉부분에 적당히 침이 묻어서 하모니카가 내왕하기 좋도록 만들기 위한
그 예비 동작입니다. 네, 달맞이였습니다. 예. 아까 예고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달의 지성체들하고, 믿거나 말거나 버전입니다. 달의 지성체들하고 채널링이라고 하는 것을 근 이제 1년 넘게 해왔는데요. 채널링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의식 여행입니다. 의식으로 다른 지성체들이나 다른 사실은 인격체들을 만나는 이러한 행위를 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채널링을 개설해서 달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첫 출발은 문화생이 달에 관한 중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저를 보고 선생님 혹시 그 과학동화에 나오는 정도의 달 말고 다른 달에 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뭐 과학동화 그 이상의 달에 관해서는 모른다. 과학동화만도 훨씬 못한 그 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생이 그 제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혹시 선생님 저 의식을 분리시켜서 그 의식 자체를 육신과 의식을 분리시켜서 의식만 달에 보낼 능력은 없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될런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제자를 의식을 분리시키고 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의식으로 달에 가서 그 달을 그 관측하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사실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은 어쩌면은 이 방식을 통해서 달에 지성체가 산다면 인격체가 산다면은 만나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흥분을 했고 그날 첫날은 그 저의 제자의 의식을 지구로 회수했습니다. 소환했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혹시 달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첫날 보았던 큰 분화구를 보았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채널링을 개설하기 전에 이미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상당히
그 여러 번 달을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 제자는 문화생은 그 달을 못 봤는데 마치 본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천체망원경으로 보는 달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과 그렇게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의식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정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제자하고 채널링을 개설하고 제자의 의식을 달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제 갔던 분화구에서 2명의 외계인을 목격했습니다. 제자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대화가 가능하냐고 한번 내가 마음을 먹어봐라. 마음으로 한번 말을 전달해봐라. 그랬는데 그 달 친구들이 이 제자의 의식을 스캔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채널링의 시작입니다. 달에는 약 중국 인구만큼의 인격체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인이 달에 왔던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지구인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겨우 쇳덩어리 타고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와야 되느냐? 너희들처럼 의식으로 오면 된다. 의식으로 조우하면은 훨씬 생생하게 조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터무니없는 방식을 썼는지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달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오래도록 지구인을 관측해본 결과 지구인의 특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서 걱정을 한답니다. 그것이 지구인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이 채널링 얘기 다시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30분 지났다는데 별 이상은 없네요. 그죠? 예. 좀 더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올려주신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런데 질문들이 거의 없네요. 질문들이 거의 없으시고 네, 뭐 방송 이제 그 30분 지났다고 그러니까 먼저 작별 인사부터 하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예. 뭐 궁금한 거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야, 지금 하트들이 막 제 핸드폰에 그냥 줄줄이 별처럼 떠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막 눌러주시는 쪽쪽 스마일 하고 하트가 줄줄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옷은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춘천 시내 나가서 구입을 합니다. 물론 화천에서도 도로는 구입을 하죠. 근데 사모님이 보통 춘천에 가실 때는 거의 제가 좀 관세를 받았던 제가 거지 시절에 명동 거지 시절에 춘천 명동 거지 시절에 좀 관세를 받았던 집에 가서 아주 비싼 옷으로 딱 쌓아놓고 한 푼도 안 갖고 딱 지불하고 보라는 듯이 나오십니다. 일종의 보복행위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방식이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모님 나름대로는 그것이 굉장히 통쾌한 모양입니다.
뭐 한때 춘천 거지로 살았으니까 상가 그 대개의 경우 그 깨끗한 옷을 파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죠. 예. 근데 요즘은 뭐 어쨌든 방송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늘 옷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 사모님 직접 넥타이를 매주고 코디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 리본도 달아줬습니다. 세월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원인이 빨리 규명되고 그리고 사실은 인양 문제도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목리에는 오고 있습니다. 다목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들은 다 봄이 가고 있죠. 다목리는 지금 막 산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천군 다목리 이회수의 감성마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대동번개 한번 하겠습니다. 봄에.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방하겠습니다.